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화면으로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 밸런스를 위한 셀프 스트레스 관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인드펀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조금 멀리 계시지만 제가 인사를 하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강의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원장님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시나요? 이런 물음을 가끔씩 해주세요. 네, 물론 저도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죠. 제가 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한데, 가끔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은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원장님은 그러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빨리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삶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도 함께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랑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나에게 한번 행복 톡을 한번 주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여기 가슴에다 이렇게 톡톡 치시면서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른손 드시고 시작!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그분에게도 같이 행복톡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분을 가르치면서 넌 내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넌 내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이 동물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나도 모르게 그냥 미소가 떠올려지지 않나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뭐 작던 크던 언제나 우리가 또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일 중에서 내게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한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뭔가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굿 뉴스가 아니라 빅 뉴스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또 뭔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남에게는 굿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굿뉴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굿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걸 좀 나눠보자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 나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무엇을 샀어요.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굿뉴스였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강아지가 요번에 5마리 뭐 강아지를 낳았어요. 이런 게 굿뉴스더라고요.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강아지가 5마리나 새끼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굿뉴스가 아니라 다 분양을 해주느라고 이걸 우리가 팔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또 굿뉴스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내가 한 달 정도 있었던 일들 중에서 굿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 텐데 소확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고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작은 그런 행복들, 이런 소소한 행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서로 나눠가면서 이걸 나누다 보면 저도 이렇게 행복의 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가장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무조건 받는다! 했을 때는 벌써 이건, 되게 안 좋은 스트레스야.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 사실을 안다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있으면 좋겠네. 라는 이런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스트레스냐면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아니, 강사님 무슨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죠. 자, 보십시오. 우리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완성해냈을 때 그때는 뭔가 그동안에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 못지않은 나에게 좋은 영향들, 좋은 기분들, 또 이런 업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또한 우리 좀 기억이 약간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이트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만나요. 예, 그럴 때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같지만 약간의 스트레스가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내가 전화를 2번 했는데 한 번 하면은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는 거 아닌가? 이때 내가 이 선물을 해줬는데, 그러면 좀 너무 또 내가 티 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화가 이상하게 내가 3번 했는데 안 오네? 막 이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막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이지만 우리들에게 오히려 해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뭔가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하고 내 평생의 수건이야.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하시는 이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동반되는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양육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양육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중에서 우리에게 몸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이로움이 아니라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바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인데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내가 조금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는 동안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저를 따라가 보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죠?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그런 많은 대답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약간의 한 발짝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정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스트레스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어디 뭐 감기가 걸렸어요? 혹은 어디가 아파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요것 때문에 조금 힘이 들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아팠을 때도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정의와 한번 진단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거는 아까 제가 사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좋은 스트레스와 또 그 다음에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중에서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스트레스가 나는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오늘 요걸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지수가 좀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우리 몸은 신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것이 모여서 나라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신체나 정신 요것이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위협을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있죠. 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몸과 마음이 평온이 깨어진 상태 요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죠? 네, 쉬우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게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평온이 깨어진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강사님, 스트레스는 정신에만 관련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뭔가 치료받기 힘든 어떤 병이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우리의 정신도 그 균형을 딱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 가지 관리가 다 중요한 거죠. 몸 관리, 마음 관리. 그래서 오늘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들 귀를 딱 열으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오늘 이 강의 잘 들으시면서 내 스트레스 잘 관리하셔서 우리 행복한 삶 같이 살기로 해요. 자, 우리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의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요, 스트레스 자가 진단이니까 내가 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교재 속에도 우리 이 스트레스 진단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빨리빨리 체크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 교재를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체상의 그리고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 항목당 한 10개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개 정도의 질문에서 4개 이상이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난 스트레스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이렇게 좀 받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요 상태보다는 내가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암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번 암을 앓았었던 분들이 이제 다 그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재발의 원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기록이라든지 또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해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 2년에 한번 공단에서 우리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스트레스가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있었구나. 그럼 이걸 좀 내가 다스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치중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었네. 그럼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에요. 일단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또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체가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일단 신체상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는지 제가 하나씩 한 10개 정도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고 뭔가 필기도구가 있다면 정자 표시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숨이 막힌다. 2. 목이나 입이 마르다. 3. 불면증이 있다. 4. 편두통이 있다. 5.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6.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린다. 7.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이다. 8. 식욕이 떨어진다. 반대이신 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 변비나 설사를 한다. 10. 신체가 나른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4개 이상이 나한테 어떤 징조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나는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리 감정상의 징조예요. 자, 요건 징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징조가 나한테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살펴보시면 되세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살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런 거 좀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1. 언제나 초조해하는 편이다. 2. 흥분이나 화를 잘 낸다. 자, 제가 이거를 할 때요, 보면은 나를 좀 살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누구가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나를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좀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내력이 없어진다. 4. 건망증이 심하다. 5. 우울하고 기분이 침울해지기 쉽다. 6. 뭔가 하는 것이 귀찮다. 7. 매사 의심이 많고 망설이는 편이다. 8. 자신이 없고 쉽게 포기하곤 한다. 9. 뭔가 하지 않으면 진정할 수가 없다. 10.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요거를 하면은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이거 다 제 거 같아요. 10가지가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요즘에 건망증도 되게 많죠.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제가 제가 상담센터를 하는데 저희 센터를 친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컷 얘기를 하고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을 나갔는데 가방이 어디 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을 어디다 뒀나. 그리고 이제 센터에 방에 여러 개 있으니까 막 찾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방 거기 손목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매다는 이거를 팔에다 걸어놓고 그 가방이 어디 갔냐고 막 찾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일을 저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건 약과예요. 뭐 더한 일 되게 많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요게 조금 우리 징조 중에서는 가장 좀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 이런 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알면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징조를 좀 갖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동상의 징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우리 10개를 살펴보면은요. 1. 반론이나 불평, 말대답이 많아진다. 2. 일의 실수가 증가한다. 3. 주량이 증가한다. 4. 필요 이상으로 일에 몰입한다. 5.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깊이 잠든다. 6. 말이 많아지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칠 때가 있다. 7.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8. 화장이나 복장에 관심이 없어진다. 9.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한다. 10. 결근, 지각, 조퇴가 증가한다. 네,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내가 4개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로운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원인에는 이렇게 한 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개인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볶는다. 예, 이런 얘기. 뭘 볼까요? 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끔 볶는 거예요. 뭐 기준을 좀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뭐 이 정도 잡아놓고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뭘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늘 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과제가 높은 거예요. 또 이 기준을 남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랑 같이 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분도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한 번은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장난을 치느라고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이 막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발을 무심코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예, 이 개인 내적 요인이 막 또 발동이 많이 된 거예요. 뭔가 준법 정신이 굉장히 철저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어디야 막 차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준이 뭔가 업무에 굉장히 몰두하는 스타일, 뭐 이런 분들은 내 자신의 행동 성향이 있어요. 내가 사고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미쳤을 때 상당히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 외적인 요인입니다. 나는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가정 내에서 주어지는 압박들, 갈등, 부부 갈등, 부모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이 또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이런 그 어떤 직장 내의 압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맞아 하면서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또는 막 이게 운전하고 오는데 예, 차가 안 빠져.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 있죠. 또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밤이나 낮이나 의자를 긁어대. 예, 이런 거 막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런 소음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활 사건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혹은 실직을 했어요.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파산이 되었어요. 무언가가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렸어요. 혹은 어떤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되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일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요즘이 중요하죠. 또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열받고 있을까?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남편 때문에 열받고 있나? 자식 때문에 열받고 있나? 혹은 내 직장 때문에 열을 받고 있나? 혹은 요즘에 너무 수입이 적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가게를 하고 있어요.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아니면 내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나?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열받고 있나? 이게 바로 나의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런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었네? 그렇지만 안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즉시 풀어야지 되는데, 이 안 좋은 스트레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제까지는 우리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으시죠? 누구실까요? 그 장군님은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도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셨고요. 또 저기 광화문에 가면은 좀 그분의 동상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시죠? 이순신 장군이 진짜 그런 전쟁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이분이 싸웠다 하면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전략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웠던 거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패기와 또 희망을 잃지 않는 이런 끈, 이런 것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갖고 정말 백전백승의 그런 기록을 세운 유명한 그런 장군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런 스트레스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정 내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 자신이 나를 좀 피곤하게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짝 우리가 또 어떤 내가 스트레스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워보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걸 보면서 그럼 나 요거에 맞는 요런 스트레스 전략 세워봐야지 하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한번 제가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요런 거예요. 우리가 천칭저울 아시죠?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요게 신체나 정신의 균형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몸이나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인 거죠. 신체가 기울었어요. 뭔가 어디가 아파요. 나에게 큰 질병이 생겼어요. 요즘에 왠지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내가 너무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도 몸이나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어떤 증상으로 나에게 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내가 누적해 놓고 언제 한 번에 그냥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여 있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밥솥이 있잖아요. 그 압력밥솥은 어떤 원리로 밥을 하냐면요. 이 압력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가지고 그것이 열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돌아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밥을 하면요, 뭔가 이렇게 찐밥 같은 이런 거 맛이 없잖아요. 근데 같은 쌀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 압력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은 이 압력밥솥이 폭발을 하게 돼요. 실제로 예전에 압력밥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나물도 삶고 뭐도 하고 뭐든지 여기다 하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했던 거예요. 근데 나물이 위에 가가지고 구멍을 폭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압력이 못 빠지죠. 딸랑딸랑해서 그걸 착 압력을 빼줘야 되는데 얘가 그래서 실제로 폭파됐다 막 이런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압력밥솥이 막 뚜껑이 날아가고 우리의 몸에도 이 스트레스가 꽉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이것을 적당하게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때 빼주지 않고 계속 압력만 집어넣는다면 우리의 몸도 어딘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요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아까 우리가 검사에서 어떤 이제 신체적인 징조를 좀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예요.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거나 답답해요. 또는 편두통이 있거나 뭐 잦은 회상을 하거나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통증 또는 요통 이런 것들, 구토 증세라든지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무기력이나 만성 피로 같은 게 있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요즘에 보면 불면증, 잠의 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요즘에는 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림을 그려요. 유화를 그리고 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그 화가 한 분이 사셔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가가지고 그냥 그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립니다. 이렇게 강의는 좀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는 일을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하지 않아도 돼요. 망치면 유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다 덧 그리면 돼요. 이번 주에 안 되면 그래서 한 그림을 한 주에 완성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뭐 제가 출품할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엎고 또 그 위에다 또 그려요. 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산을 그리고 하늘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리고 구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그림 그렸다 저 그림 그렸다. 네, 그렇게 지금 한 2년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좀 작품들이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하니까 일과 여가의 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 자신은 얼마나 일과 여가의 그런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먼저 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 한번 규칙적인 수면을 나는 하고 있을까? 네, 우리가 중요한 그런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것을 한 5가지 정도 뽑으면요, 이런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내가 하고 있나? 또는 식사 같은 거 규칙적으로 내가 영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요즘에 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 때로는 한 40대부터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요 진짜 이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요? 뭐 그런 프로는 저리 가라요. 온갖 건강에 대한 상식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막 이러시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이건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또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지금 선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어디에 지난번에 이렇게 좀 그 약을 지으러 갔더니 그때 그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손님인가 도둑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 우리가 늘 반갑게 맞아야 되잖아요. 도둑은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오늘 먹은 그 음식들 또는 내 입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과연
내 몸을 해야 하는 도둑인지 나를 반갑게 내가 맞이해야 할 손님인지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영양식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좀 어찌됐든지 간에 약간이라도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또 운동이 이렇게 필수인 이런 나이가 금방 닥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은 5분이든 10분이든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시간이 되시고 또 내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잠시 좀 내려놓고 쉬는 이런 나만의 보물 같은 시간이 하루에도 좀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예,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 중에서 하루에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일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한 줄 한 줄인데 한 5개 정도를 씁니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지금 벌써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이완과 명상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저만의 어떤 뭐 넓지는 않아도 예, 그냥 침대 옆에 있는 그 탁자에서 요것을 쓰는 이 시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어떤 정신 건강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좀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네, 감사한 일들이 있었네 하면서 나를 이완하고 명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시간은 한 소요 시간 10분 미만입니다. 예, 그 10분 미만에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잠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기쁘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나를 위한 선물의 시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것은 뭐냐면요. 규칙적인 휴식 및 여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강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이 여가를 즐길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최고의 스트레스 대처법이 바로 여가인데, 여가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하고 놀 때 행복하지? 뭐하고 놀 때 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예,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예, 이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학생들 이런 가끔 특강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물어보니까 한 90%는 게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하고 놀 때 행복하니? 뭐하고 놀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게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게임은 하지 마. 게임은 얘기하지 말고 딴 걸로 해. 그렇게 했더니 한 글자로 그 다음에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뭘까요? 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줄여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이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하고 놀 때 행복한 게 있어요. 나는 친구랑요, 1시간씩 수다 떠는 게 너무 행복해요. 누구 흉도 보고요. 예,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1시간 대화하고 나서 끊을 때는 또 이러죠. 예,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해. 이게 너무 재밌어요. 또는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데요. 그거 너무 좋아요. 아니면 나 카페 가가지고 좋은 요즘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투어하는 거 되게 즐거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돈이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잠깐 그 시간에 뭐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한 잔 타서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딱 마시는 시간. 이때가 나는 마음이 제일 자유로운 상태야. 그럼 그게 바로 여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네, 자, 뭐냐 하면은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걸 늘려야 돼요. 본자 질문인데요. 뭐냐 하면 본인이 내 자신이에요. 누군가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겨야 돼요. 즐기는 모든 활동, 예, 이거는 전부 여가인 겁니다. 그게 어떤 게 됐든 뭐 도덕적으로나 혹은 뭐 남을 위해하거나 이런 행동이 아닌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여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가 비로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은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늘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니까 조용히 뭔가 그냥 손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이렇게 막 지구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가 아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사이클 디자인으로 뭘 만드는 거.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뭐 병에다도 그림 그리고요. 예,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버려지는 가구에다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 짬짬이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되게 즐거워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나의 여가인 거죠. 우리 일과 여가의 균형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시간이 없다? 작은 여가, 그 틈바구니가 있어요. 예, 거기를 우리는 전략을 짜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5, 6가지 정도, 5, 6가지 정도의 이런 즐거운 내 몸의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 이런 상태의 어떤 여가를 즐기고 있다? 뭐 꼭 골프 막 이런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점 바꾸기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힘들거나 이랬을 때 이 말을 생각해요. 에픽테투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관점만 바꿔도 내 생각만 바꿔도 사실 이것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늘 사건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한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또 한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는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도 했는데 가정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오히려 유스트레스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 예, 이러면은 이 사건 때문에 이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천성 무형성장애 로봇다리 수영선수 세진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말 중에서 저는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어릴 때 이불을 깔아놓고 계속 넘어지는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너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이죠. 저도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뭔가 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막 가슴이 두근거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일어나려는 이런 노력, 이걸 하는 거죠. 그래, 괜찮아. 내 자신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업무가 너무 과중할 때도 있어요. 네, 해낼 수 있어. 괜찮아. 라는 것을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꾸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되고 어렵고 이런 일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너무 많죠. 누가 인생을 쉽다고 했나요?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살아봤지만 어렵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 하나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 저는 한 적이 있어요. 남편하고 가끔씩 다툴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면 서로 양육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툴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한 달씩 막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되게 빨리 푸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뭔가 마음속에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참 힘들고 짜증나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은 많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일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예, 인간관계를 하는 일,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것이 또 나를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되고 어렵다라고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좀 털고 일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얘 꾸겨 버리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 자신에게 외쳐주는 겁니다. 자,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 우리가 가정집이 모두 다 와서 다 같이 상담을 하는 일 많지 않아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한 명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가족이 변화하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나에게 나비 효과를 선물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날개짓이었지만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정말 태풍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날개짓이 뭐가 그렇게 뭐 큰 거야? 이거가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날개짓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가 아니어도 좋아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바로 오늘 강의를 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했을 때 내가 일단 변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속한 직장 이런 데에 정말 태풍처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나비 효과가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소확행이 선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나비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 또 우리 스트레스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